그 자기가 짚어봤는데 현mek 나오신 분들은 강이 뛰는데 원장이 맥이 너무 약하다 버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하라. 그리고 이 기혈변증과 관련된 자세한 조문들이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동의보감 전체를 찾아봐도 기혈을 이렇게 변증하라. 기혈 증세가 뭐다. 혈 증세가 뭐다. 지금 체크한 이 정도가 끝이지 다른 이야기들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혈증이나 혈증을 변별할 거냐라는 거죠. 물론 지금 저희들이야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 조문을 가지고 체크하면 되는 거고 부신피로증후군으로 체크하면 되는 건데 옛날 사람들은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체크 포인트 한 4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정도 가지고 진짜 이게 기혈증, 혈증을 구분했을까? 이런 의문이 제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 도대체 가면 어디서 기혈변증과 관련된 조문을 찾아야 되나? 한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음양기혈변증이다 라고 맨날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별로 안 나온 거예요. 이거 말고는. 그래서 보니까 허로편하고 노건상편에 나오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봤던 거 노력상 너무 힘을 많이 쓰면은 기를 상한다. 노심상 기를 상한다. 플러스 박노상신증 같은 경우도 노곤상과 유사하다. 여기서 유사한 노곤상이 뭘까요? 노력상일까요? 아니면 노심상일까요? 박노상신과 노곤상이 유사하다. 서로 유사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배운 적이 제가 없었거든요. 한 번도. 여기서 노력상하고 유사하단 말인지 노심상하고 유사하단 말인지 없잖아요. 근데 노심하고 유사하겠죠. 우리 이때까지 봤던 개념을 볼 때는. 그래서 위 조문을 잘 이해를 하려면 노곤상 조문이 아닌 변, 기허, 혈허, 양허, 음허 편의 조문을 또 땡겨가지고 봐야 돼요. 이야기문 조문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조문을 보냐면은 박노상신증이 노곤상과 유사하다는 이 조문을 잘 이해를 하려면 기허, 혈허, 양허, 음허 쪽에 있는 조문을 땡겨봐야 된다. 여기 봐보시면 박노사려, 상, 심신, 즉, 혈허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아까 위에서 말했던 노심상에 해당하는 게 사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짜 박노상에 해당하는 게 박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박노, 상신, 사려, 상심 이렇게 묶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보고 나면 앞에서 말했던 박노상과 노건상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노력상과 유사하다는 개념이 아니고 당연히 노심상과 유사한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구분이 좀 잘 안 되니까 그냥 박노상이 노건상과 유사하다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좀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건상 처방은 하여튼 기혈은 보증기탕이고 음혈은 사물탕, 육류인데 실제 동의보감 노건상에서는 음혈을 중요시 생각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통은 노건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증기탕을 우선시한다.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동의보감의 조문에서는 오히려 음혈을 더 위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노건상, 내상문. 노건상, 내상문 편의 첫 번째 나오는 조문이 바로 음허생내열이라는 거죠. 노건상은 기허야 이게 아니고 노건상의 첫 번째 나오는 조문이 음허생내열이에요. 그리고 유서노건. 그러니까 노건에 의해서 음허발열이 생긴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보증기탕을 쓸 게 아니고 음허지제를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인문에서도 노건상 이야기를 하면서 내상지의 원인이다 하면서 음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먼저 나옵니다. 노건상에. 조문 순서에. 그래서 이제 노건상을 기호로만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은 저희 한약 교과서 중에 비계내과학의 문제점이 아닐까. 비계내과학에 딱 이 동원 보증기탕 관련된 조문만 딱 떼가지고 이렇게 실어놓고 있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동원 선생의 조문조차도 이게 참 교과서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만 딱 떼버리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조문들을 보진 않습니다. 근데 동원 선생조차도 보증기탕을 창방하신 동원 선생조차도 노건상에는 음혈을 보일 것을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냐? 이 보면 노건상 얘기를 막 해요. 막 힘없고 막 말하기 싫고 아까 봤던 거 동작 뭐 천핍하고 뭐 표현지 안 하고 신문부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치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막 그 동원 선생이니까 막 비주삼을 얘기도 하고 했으니까 보줄기탕으로 막 엄청 끌어올려라, 기를 막 끌어올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보면은 마땅히 안심하고 정좌하라.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갖고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이런 부분들을 안심을 먼저 시켜라는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감한지제를 가지고 사기열화를 해라. 그러니까 감한이라고 하는 것은 보음혈을 하면서도 열을 내릴 수 있는 천문동이나 맹문동 구조의 약물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오히려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리고 진짜 감원지제로 보기를 하라는 것은 오히려 저 끝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한의원의 약일안심탕이나 안심보심탕이 1번이 돼야 한다는 내용들이 다 이런 조문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증익기탕에 하필 당귀가 딱 들어간 이유도 저 부분에 해당하겠죠. 당귀가 사군자탕과 다르게 당귀를 넣어놨지 않습니까? 그 동원 선생이 굉장히 이 혈에 대해서 아니면 감한에 대해서 좀 크게 생각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또 원상 처방은 나누고 있는 거는 뭐 당연히 뭐 기가 상했을 때는 보증기탕 쓰고, 혈이 상했을 때는 환기건조탕 쓰고, 기혈이 모두가 손상되면 쌍화탕을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환기건조탕보다는 청심보혈탕이라든지 안심보심탕이라든지 이러한 동의보감 신문에 나와 있는 처방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하다. 환기건조탕은 조금 뭔가 좀 안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하여튼 노심상과 동의보감 심편은 공통적으로 보음혈제, 청심화제, 안심지제를 배합을 했다라는 거,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니까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육체적 피로는 보주기탕을 쓰고 정서적 피로는 보음혈지제를 쓰는데, 한의원에 상비해야 될 것은 보음혈지제다. 그리고 박노상은 아까 노건상과 유사하다고 했지만 그게 이제 노력상보다는 노심상과 유사할 것이다. 의학인문 조문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는 박노상 같은 경우도 노심상과 동일하게 자음 강화를 시켜라 라는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부신에서도 성호르몬을 만든다는 거죠. 부신피로 초기에는 성호르몬이 증가하는 거죠. 몸은 피곤한데 성욕은 막 증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음호화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잦은 성관계를 해버리면 부신피로를 가속화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게 박노상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돼버리면 부신피로 고갈기로 진행이 돼서 성호르몬이 감소하고 피로 또는 성욕 감퇴까지도 유발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 상황까지 와버리면 이제 음혈의 화동을 지나가지고 음양 구어까지도 올 수는 있죠.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스트레스와 과도한성의 기는 음혈의 플러스 화동까지 유발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하고 박노상은 전혀 이제 뭐 다른 기전이지만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음혈을 보강을 하고 화를 내리는 처방을 써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피로증후군은 한의학적으로는 노건상이다. 이렇게 거의 뭐 이거는 등호로 표시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피로증후군이 그러면 노건상이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심각한 질병 상태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뭘까? 노건상만 봐가지고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건데, 그게 바로 동의보감의 허루편을 봐야 된다. 호르몬을 봐야 된다는 거죠. 피로증후군에서 질병으로 진행된다라고 제가 PPT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환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한의학적으로 찾아보자면 노건에서 허루로 진행되는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상 다음에 실제로 허루가 있잖아요. 동의보감에서도. 이 허루편을 생각보다 열심히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장구변증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허루편이거든요. 사실 1침식 뭐 변증이든 아니면 3침이든 제일 중요한 게 허루편에 나와 있는 조문들을 엄청 열심히 봐야 장부변증, 간의 병증이, 간허증이 뭔지, 심허증이 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봐보면 허루편에 간허, 심허, 신허 이걸 다 합치면 음혈호 증세가 나와요. 그리고
비허, 폐허를 합치면 양기허 증세가 나온다. 그래서 간하고 심의 오로증, 허손증과 그리고 혈맥의 허로증과 육극증을 합치면 혈우증이 나오고, 신의 오로증, 허소증과 고래, 허로증, 육극증과 정의, 육극증 이런 것들을 합치면 음어증이 나온다는 거고, 비폐의 오로증, 허손증, 그 다음에 육의 육의 허로증, 육극증을 합치면 기혈증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기혈증 그리고 음혈증 이거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고 싶고, 옛날 사람들이 기혈증 어떻게 받느냐 아니면 음혈증 어떻게 받느냐 이걸 보려면 동의보감 다른 조문을 봐도 볼 게 별로 없고요. 허로편을 보셔야 돼요. 허로편.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혈호 증세도 간혈호만 우선적으로 생각하는데, 간혈호, 심혈호 둘 다가 있는데, 일단 간혈호는 근육 관련된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아까 전에 부신피로에서도 아니면 각성性한진증에서도 근육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얼굴 혈색 없어진다, 눈이 어두워진다, 눈물 줄줄 흐른다, 머리가 어지럽다, 불안하여 혼자서 누워있기가 겁이 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간혈호증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심혈호랑 거의 증세가 똑같아요. 심혈호도 똑같이 얼굴 혈색이 없어진다. 그리고 깜짝 놀라는 증세가 생긴다. 감정의 기복이 생긴다. 그리고 여기에 탈모 증세도 생기고요. 도안 증세, 구내염, 설령, 인후가 붓고 아픈 증세, 이런 증세들이 유발되죠. 그리고 기육이 마른다. 아까 전에 저희가 혈호 이야기를 할 때 몸 마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부신 피로와 갑상선 기능 항진 엮어서 얘기를 할 때 그 내용들이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 이미 사실 다 봤던 거라 가지고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현대 내과학적인 내용하고 동의보가 막 연결시키는데 그게 어디에서 찾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호르몬에서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간혈호, 심혈호를 합치면 혈우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허증, 신과 관련된 허로편을 살펴보면 이게 이제 신음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통, 요초통, 오래 서 있지 못한다, 이빨이 흔들린다. 이빨 흔들린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어금니가 원래 튼튼했는데 갑자기 이번 한 달간에 좀 신경 많이 썼는지 좀 많이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치동이구나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명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신 이야기하면서 이명 이야기했고, 여기서 조문을 찾아낸 거고요. 그리고 음창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신 필요할 때 음부에 창이 생긴다. 신체 고양, 아까 신체 고양 이것도 너무 간지러워갖고 긁으면 창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신의 허로편에서 제가 찾아낸 조문들입니다. 야간 다목, 밤에 불면 생긴다, 천면 증세 생긴다, 이것도 부신 피로에서 나타나는 증세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마지막에 수척해지는 증세, 이거는 아까 전에 기여자는 되게 뚱뚱해지고 혈여자는 되게 수척해진다는 이야기와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조문을 보면 비로소 이 동의보감의 음혈호 변증이 나오는 다양한 증상들이 좀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미토콘드리아 이야기를 하면서 소화기의 저하, 그 다음에 폐기혈의 저하, 이렇게 돼버리면 ATP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양기허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동의보감에서 허로편에 보면 이 비허증, 비손증 이런 쪽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쭉 읽어봐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 비위기혈증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죠. 음식을 소화 못 시킨다, 소화가 잘 안 된다, 배가 더부룩하다, 구토설사로 인해서 음식 영양분의 흡수 장애가 일어난다. 그래서 가장 기혈증의 기본이 되는 무기력, 사지권태감,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 나오는 조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의보감의 오장육부의 비편보다 오히려 이 허로편에서 더 상세하게 나온다는 거죠. 사실 동의보감 편제가 조금 이상한 게, 이 허로편을 장부변증을 보면서 같이 합쳐놨으면 얼마나 보기가 좋았을까, 좀 아쉬우면 되겠습니다. 거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폐 같은 경우도 기급, 기천, 단기, 소기, 불능암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 및 폐활량 감소로 인해서 산소가 충분히 흡수가 안 되니까 ATP를 많이 못 만들어내게 되겠죠. 미토콘드리아에서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 하고 있고요. 천식, 해수 이런 증세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호흡기계의 기능이 저하된 대부분의 증세, 아니면 점막이나 피부 건조증, 탈모, 아까 전에 저희가 일손선업 피모 했을 때 피취, 모락, 이 조문 기억나시죠? 제가 기혈증 이야기를 할 때 말을 했었죠. 갑상선 기능 저하에서 탈모가 발생하는데 동의보감에서도 이게 나온다고 했던 게 여기에서도 나오고요. 피문에서도 또 나오고요. 모발문에서도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조문이 하여튼 허로편에 나온다는 게 되게 특징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갑자기 양기허, 음혈허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로 호로편에게 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쭉 5장의 허로증, 육선증을 설명을 한 다음에 다시 양기허, 음혈허를 설명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5장의 허로증을 조합을 하면은 음혈허와 양기허로 나누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한의학에서 보는 음혈허증, 그 양기허증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6시 26분이기 때문에 제가 거의 시간을 맞췄거든요. 하고 이번에는 동의보감을 샅샅이 처방보험편을 보면서 진짜 각각의 그 동의보감의 목차 안에서 실제로 음어증으로 변증하고 있고 어떤 처방을 쓰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로편을 보고 요거를 봐야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조문들을 쭉 봐보면 처방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세도 진짜 음혈로도 올 수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겠죠. 사실 이거 정리한다고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이번 강의 한다고 정리한 건 아니지만 예전에 이거 한다고 저기 뒤에 계시는 같이 정리했던 원장님 한 분 계시는데 제가 그때 이거를 정리하면서 엄청나게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새벽 3시까지 한 달 동안 무조건 해야 된다 하면서 엄청 정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잠시만요. 여기에서는 이거를 원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장짜리 표. 여기 보시면 진짜 동의보감에서 음혈허다, 음혈허와 관련된 처방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것들을 각 목차별로 제가 다 찾아서 모아놨거든요. 먼저 쭉 보자면 일단 진액편에서는 도한, 밤에 나는 땀을 혈허 유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귀육황탕이나 사물탕, 지무, 황백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신피로 증세 패턴이 보이면서 주소증이 밤에 땀이 심하다 하면은 이 처방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신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경계, 정충, 건망, 탈용실정, 우울증 이런 쪽에서는 청신보혈탕, 안심보심탕, 천황보심단, 양혈안신탕 이런 쪽 처방들 중에서 쓰면 되는 거예요. 부신피로가 보이는데 이 사람이 가슴이 두근거린다, 불안장애를 호소한다, 고황장애를 호소한다, 건망증이 심하다, 우울증이 심하다라고 한다면 이쪽 처방들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저희 한의원에 했던 1번 처방은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안심보심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머리 쪽에서는 어지럼증하고 두통 있지 않습니까? 이 두통도 혈호로 인해서 유발될 수가 있고요. 어지럼증도 혈호로 인해서 유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호현우는 군기탕, 청궁, 당기만 써놨는데 이것만 쓰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혈호두통이 나와 있는 당기보혈탕이나 감미사물탕을 쓰는 게 좋습니다. 이런 쪽 처방들이 동의보감이 정말 재밌는 게 나중에 다음번에 한번 동의보감 처방 강의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원인을 해결하는 약물에다가 인경제를 기가 막히게 넣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강활, 방풍, 고본 이런 것들이 두부 인경제라면, 기혈, 구허, 두통이라면 팔물탕에다가 강활, 방풍, 고본, 방풍, 현계 이런 것들이 가감되는 처방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혈호두통이다라고 하면 사물탕 구조에다가 강활, 방풍, 고본, 현계, 세신 이런 쪽 약물들을 가감하는 형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경시키는 약물은 동일한데 원인 해결하는 처방 구조만 각각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 정밀호흡 방식의 처방을 쓰고 있음을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면문, 얼굴문에는 지금 보시면 빈칸이잖아요. 이거는 음혈허와 관련된 증세가 기전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아무리 부신피로가 막 심하게 있다더라도 이 사람이 주소증이 얼굴이 3차 신경통이다 라면 이거는 음혈허 처방을 한다 해가지고 얼굴 증세까지 좋아지기는 쉽지가 않겠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부신피로는 좋아지겠지만 얼굴 증세를 음혈허로 치료했던 이런 케이스는 동의보감에 나오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안문에는 안혼, 안화, 목적정통 이 세 가지가 다 음혈허 플러스 화동의 병리와 연관됩니다. 그래서 이쪽 처방을 쓰면 되는데, 일단 눈이 침침하다, 눈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처방은 자신명목탕이고요. 그리고 눈이 빨갛고 안구건조가 심하고 눈이 빨갛다 이럴 때는 세간명목탕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귀, 아까 전에
제가 이명이롱 부신하고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의 기본은 자신통일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뭐 이롱 따로 이명 따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자신통일탕으로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방은 뭐 사물탕, 육미 이런 쪽에다가 지무황백, 음호화동이니까 지무황백을 넣고 원지성착포, 원지성착포 조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귀에서는 이명 치료할 때 원지성착포를 가감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니까 이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 호하고는 음혈어와 관련되는 조문이 안 나와요. 동의보감 비문에는 음혈어 관련 조문이 안 나오니까 비염 있다 할 때 내가 이제 보부신한 약물로 근원적으로 스테로이드를 만들어가지고 비강 점막을 수축시켜가지고 콧물 나는 거를 막게 하겠다. 이런 것들은 너무 이거는 이제 돌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비 같은 경우는 상할론 처방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황제를 쓰든 아니면 마황제를 도저히 못 쓰겠다 하면 영양감미, 신화, 인탕, 라인 쪽을 쓰든 하여튼 요거는 동의보감에서 음혈어 쪽 관련해서는 쓸 수 있는 처방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구설문에서는 뭐 입이 막 허는 거죠. 구내염이 막 생긴다 하면은 원장님께서 일단 1차적으로 이것도 부신피로다, 음호화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물탕 지무황백을 써라라고 되어 있고요. 설태도 조금 특이한데 이거는 뭐 혀에 이렇게 어방 같은 점, 흑반이 한두 개 있을 때 이것도 음호화동이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원장님께서 그냥 특징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빨 흔들리는 거는 신음호화동이다. 이건 제가 아까 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처방은 육미지용을 써라 되어 있는데 굳이 뭐 육미만 쓸 필요는 없겠죠. 자음간 써도 될 거고요. 이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목소리 쉬는 것도 아까 기어, 갑상선기는 저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보면 혈어 플러스 수열, 즉 부신피로 때문에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겠죠. 인후통 아까 가미사물탕, 청아보험탕 아까 부신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이쪽 처방도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열격반이증,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진표에서 환자분들 중에서 나는 모간이 너무 건조하다, 모간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음식물도 안 넘어가고 그냥 물도 먹어도 좀 잘 안 넘어간다 라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 현대내과학적으로 막 화려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뭐 점막층에 존재하는 뭐 메이즈너 신경총이니 아니면은 근육층에 존재하는 평혈근층에 존재하는 아우르바우 신경총이니 뭐 이 연결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식도 근육의 이완 불능증에 해당한다 이렇게 막 멋있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식도 점막들이 굉장히 건조해지는 증세가 열격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건조해져가지고 음식 넘기기도 힘들고 물을 삼키기도 힘들다라고 동의보감이 실제 나와 있어요. 제가 그까지는 달진 않고 그냥 열병은 혈고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열격반이의 핵심 어떻게 보면은 징후가 암이 아니고 반이가 이상하게 암이다 이렇게 잘못 알려져가지고 소설 동의보감 때문에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음식물이 식도를 다 못 내려가고 토에 나오는 거를 열격증 반이증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 식도가 굉장히 건조한 거예요. 그 환자분들이 이누가 되게 점막이 건조하다 아니면 막 음식도 잘 안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 처방 써야 돼요. 당귀 양념탕, 생진 보혈탕. 저런 처방들이 뭐 당귀 양념탕, 생진 보혈탕 보시면 알겠지만 뭐 크게 특이한 처방 아닙니다. 보혈제에다가 그 사물지제에다가 보험지제 합치고 이런 이야기라서요. 경항문 목 뒤 때문에 아프다. 이것도 음혈하고 별로 관련이 없다. 부신피로 하다 해갖고 목이 아프거나 디스크 생기지 않는다. 등은 조금 특이해요. 등은 이게 둔첨통이죠. 그러니까 꼬리뼈 있잖아요. 꼬리뼈 미골 여기가 아플 때 이때 원인을 음허 유화로 설정해놓고 있어요. 이게 너무 특이해가지고 제가 이걸 써본 적은 없는데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척추 이런 쪽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데 이상하게 꼬리뼈 쪽의 통증은 음허 유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동의보감에서 사물탕 벌써 지무황백 계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흉부 뭐 가슴이 답답해요 뭐 이런 쪽하고는 또 관련이 별로 없다. 그리고 유문의 결핵이니까 뭐 양성 종양이든 아니면 악성 종양이든 거기에 해당하겠죠. 유방이 생긴 결핵이니까 이때는 음허화동 정확하게는 뭐 간조신허라고 되어 있죠. 방루가 너무 과도해가지고 간혈이 메마르고 신음허가 생겼을 때 이때 신육미 유기음과 첨간해육탕 써라. 처방은 근데 또 이게 또 음허화동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합니다. 처방 구조를 보면은 이런 인삼도 들어가 있고 이래가지고 복문 배 아픈 거하고는 음혈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다. 그리고 요문에서는 우리가 말다시피 신호요통도 있고 칠중요통도 있고 음허 관련 이야기를 엄청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리 아픈 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등 아프거나 뭐 등뼈 아프거나 목 아픈 거에는 음혈을 약을 거의 안 썼지만 옛날 사람들이 허리 아픈 쪽에다가 육미에다가 녹용, 당귀, 목과 속당 이런 것들 썼구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현문, 옆구리 아픈 쪽에는 간혈호로 인한 협통
나옵니다. 그래서 사물탕에다가 시효청피를 가감한 처방이 나오고요. 피 부분에서 색택증, 가려움증, 조증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 뭐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이런 쪽은 뭐 생혈윤부음을 써도 되고요. 사물탕 가감 처방을 써도 됩니다. 사물탕 거천궁합 생맥산 가천문동 이게 거의 뭐 생혈윤부음 구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좀 부신 피로가 심한데 피부가 막 건조하다, 가렵다 이렇게 한다면 생혈윤부음이 1번이죠. 자 이제 끝나가거든요. 그리고 근문에 보면 맥은 이제 일부러 빼놨습니다. 맥은 뭐 원장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니까. 보통 세맥이나 생맥이 나오면 정형 부족증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근문에 보면 이제 근육이 당기거나 뒤틀리거나 경련이 일어나거나 뭐 근척육순 근육이 막 푸르르 떨리거나 경련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 음혈어 문제라고 봐서 간혈어, 음혈어 이렇게 봐서 사물가감방을 쓴다라는 거가 특징이고요. 종문에서는 이게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지만 건각기에 보면 간신구어라고 돼 있어가지고 제가 건각기 조문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게 음혈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실제로 처방은 기혈구어 처방이에요. 처방 조문에는 기혈구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처방 조문 말고 호준쌤이 쭉 이렇게 제시해놓은 건각기의 병리 조문에는 간신허약이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그냥 가져왔어요. 근데 실제 처방은 기혈구어 쪽에다가 무릎 쪽 인경제를 사용하는 게 특징이다. 독칼이나 뭐 속단, 우술 이런 것들을 팔물탕에다가 그냥 가감한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리가 힘이 풀리는 증세, 윗병 같은 경우는 사물탕 쓰고 간신구어는 오수삼견이나 가미사군을 쓴다는 거. 모발은 아까 뭐 탈모문에서 엄청 여러 번 챙겨봤지만 하여튼 뭐 육미지왕이나 이선환 이런 약들을 써서 혈호를 보호하고 화를 내려주는 약재를 쓴다는 거. 뭐 측백엽 이런 것도 많이 써요. 측백엽이 음호로 인한 탈모증에 거의 뭐 1번 약재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사실 동의보감 단방문도 공부를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동의보감이나 아니면 후세방 약재 공부 같은 경우는 사실 본적 교과서를 목차별로 쫙 보면서 기미 기경을 다 외우고 효능을 어느 정도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외워야 될 거는 더 깊게 공부하기보다는 동의보감 각 단방문에서 나와 있는 용례들을 살피고 그 다음에 동의보감 용역편을 봐보면 어떤 질환에 어떤 식으로 가감을 해라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로 공부를 한 다음에 강문에 나와 있는 처방들 방해를 쭉 해보면 인경제가 뭔지가 딱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게 쉽게 처방을 좀 쓸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남성 전문에는 음혈화 쪽하고는 이상하게 관련이 없죠. 왠지 남성 전음이면 생식기 쪽이면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여성 전음 쪽에는 되게 많이 나와요. 간울혈어라고 해서 귀비탕 가감방을 쓰기도 하고요. 음연음탈증인데 여성의 이제 생식기에 뭐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뭐 아무래도 그 HPV 바이러스하고도 관련이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곤지름이죠. 곤지름 있다 하면은 면역 기능을 바이러스 질환이니까 면역기 높여줘야 되는데 그때 사용해야 될 처방이 귀비탕 가감방이나 사물탕 합소시효탕 용담초청피 이런 쪽을 쓰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음연, 음종에 해당하는 거고 음탈은 자궁하수니까 좀 되게 특징적이기도 한데 나중에 보면 보증기탕 쓸 때도 있고 귀비탕 가감방을 쓸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보증기탕은 무엇이든 하수된 걸 다 끌어올리는 약이기 때문에 뭐 자궁이 탈항돼도 쓰고 항문이 빠져도 쓰고 뭐 붕노가 너무 심해도 쓰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설명드릴 거라서. 그리고 생식기, 여성 생식기 쪽에 창량이 생길 때 음부의 습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길 때도 양혈음, 음혈업 플러스 화동에 해당하는 처방을 쓰고 있고요. 생식기 쪽이 여성이 간지럽다 이럴 때도 귀비탕 가감방이나 가미소산을 쓰고 있다는 거. 그리고 교접 출혈, 성교할 때 출혈이 많다 이럴 때도 귀비탕을 쓴다는 거. 그래서 여성 전음은 이렇게 음혈업 처방 확실히 쓰고 있죠. 귀비탕 기본 방법을 해서 여기다가 열을 내려주는 처방들을 쓰고 있다는 거. 그리고 변비, 대변이 막 너무 딱딱하다. 이것도 음혈의 대표적인 양상이니까 이거는 변비는 반드시 또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를 계속 보시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문진표 외에도 여기 나와 있는 거를 계속 보시면 음혈호로 인해서 나타나는 질병 패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자세한 뭐 음혈호 변증이 있을까 싶긴 하거든요. 요거 계속 보시면은 한의학적인 음혈어에 대한 진단 포인트들은 다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체크가 쫙 되어 있다 해버리면 음혈어가 확실한 거죠. 그러면 뭐 여기에다가 부신피로 증후군에 체크가 되어 있다 해버리면 뭐 그냥 무조건 그냥 그건 안심하시고 그냥 사물탕 쓰시면 됩니다. 사물탕 가감방 쪽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주소증이 이 사람이
어딘지만 따져가지고 딱 적방을 찾아갖고 딱 써주시면 원장님들께서 그렇게 막 처방 선방하는데 엄청난 고민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거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음혈허 쪽 처방들은 다 끝이 나는 거고요. 양기혈증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양기허냐 아니면 기혈구허냐, 여기 음혈허 잘못 적혀 있습니다. 네. 원장님들한테는 그냥 기허로 잘 나갔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음혈허 되어 있는데 양기허. 그러니까 기허와 기혈구허 패턴. 제가 아까 전에 왜 화문에 그 가문지제 이야기를 했는지 여기서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혈허증이 있는데 기혈증이 없다. 이럴 때는 주의를 해서 써야 되지만 기허나 기혈구허냐 이쪽은 사실은 머릿속 좀 괜찮아요. 그냥 기허 쪽에다가도 꼭 보증기탕 쓰는 게 아니고 뭐 쌍화탕 써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뭐 기혈구허 쪽에다가도 사실은 뭐 사분자 쪽이나 보증기만 써도 큰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뭐 자한, 뭐 식은땀 난다 이거를 기허 패턴에 의해서도 유발된다라고 봐서 보증기탕 가감을 쓰거나 외감으로 인해서 뭐 기허할 때 땀이 난다라면 소곤중탕이나 건중탕 계열을 써라라고 동의보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혈구허 패턴에서 자한이 나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때는 쌍화탕 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발에 땀이 나는 것은 기혈구허증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수족 다한증이죠. 이때 팔물탕에다가 반하를 폭령, 백부자, 그 다음에 천오두를 쓰라 했는데 이 천오두를 쓸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처방을 쓸 일은 별로 없지 않겠나. 그냥 쌍화탕을 쓰거나 아니면 팔물탕 정도만 쓰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은 갑상선 기능 저하 패턴이 보이고 부신, 피로 패턴이 보이면서 수족 다한증이 있는 분들이겠죠. 열이 막 엄청 심해갖고 막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와가지고 막 손발에 땀이 많이 난다 이런 사람한테 동의보감에 나와 있으니까 수족 한증이니까 이걸 써야겠지 이렇게 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담음 쪽 패턴에서도 기허에 의한, 비허에 의한 담음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일군자탕 강한방을 쓰거나 보주익기에다가 반하중력 생강즙을 넣어서 쓰는 처방 패턴도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머리 쪽. 아까 전에 머리 쪽은 현운의 어지럼증이 음혈허로 인해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양기허에 의해서도 있고, 그 다음에 기혈구허에 의해서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기허, 기허로 인한 현운에는 그냥 보주기탕을 써라 라고 되어 있는데, 기허 두통에는 순기화중탕을 써라 되어 있어요. 사실 순기화중탕이 제가 볼 때는 현운에도, 기호로 인한 현운에도 굳이 보증기탕을 쓸 필요 없고 순기화중탕을 쓰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순기화중탕 방해를 해보면 보증기탕 처방 도주에다가 두부인경제가 가감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혈구허로 인해서 머리 어지럼증이 있다 할 때는 이게 이제 기혈구허, 병리 기전에 기혈구허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제가 그 자음건비탕은 그냥 방해를 해서 집어 넣어 드린 거예요. 처방 구조가 기혈구허에다가 담음을 주치하는 약재가 배합이 되어 있는 처방이 자음건비탕인데, 이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기혈구허 두통에 사용하는 가미조중익기탕이 오히려 기혈구허로 인한 현우에도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미조중익기탕은 보시면 두선, 챗머리 뜨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와요. 챗머리 뜨는 환자가 오면 이 사람은 뭔가 엄청난 허증이구나 먼저 생각을 하시고, 동의보감에서는 두선이 가미조중익기탕 쪽에 기혈허 쪽에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고 갑상선 허증, 부신피로 패턴 체크해가지고 이 처방을 쓰시면 됩니다. 팔물에다가 두부인경제를 가감한 약물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 쪽에서도 음혈허가 메인이 되지만 눈에서도 뭐 아주 특이적으로 한 조문이 나와요. 뭐 여러 조문이 나오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뭐 사실 이 보기지제를 가지고 눈병을 치료한다는 건 좀 웃긴 이야기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동의보감 또 다른 조문에서는 눈병에는 절대 보기제 쓰지 말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여기 보면 기혈 부족하면은 눈이 좀 이렇게 침침하고 잘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팔물탕 정도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홍이 기본적으로 부신과 관련이 많고 신음호나 담화 관련이 많은 건 확실은 하지만 이 보중익기 일홍방이라는 처방이 나와요. 이거는 이거 방역화편의 그 활투침선 쪽인가요? 그 가감하는 용례에 보면 이게 딱 나오거든요. 되게 좀 특징적인데 동의보감에서도 노역해가지고 탈기가 생겨갖고 귀가 뭐 소리가 난다라든지 귀가 아니면 이명이 뭐 발생한다라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요 처방을 쓰면 되죠. 보주기탕에다가 지문헌백을 넣고 복리형 석창포를 가감한 요 처방을 쓰면 적합하다. 제 같은 경우는 원지까지 넣을 것 같아요. 원지 석창포 조합이 기본적으로 이명 일홍 쪽에 계속 쓰이는
인경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기혈구호로 인해서 이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 만성적인 이롱이죠. 아까 폭롱이나 아니면 돌발성 난청하고 좀 다르겠죠. 귀가 그냥 청력 저하다, 나이가 연세가 많았고 청력 저하다 이럴 때 오른쪽 처방 쓰거나 인삼양념탕에다가 지모황백을 쓰거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모황백, 원지석상포 요 구조가 이롱의 기본적인 인경구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죠. 그리고 코, 아까 음혈호 쪽에서는 코와 관련된 병증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나와요. 확실히 코 점막의 온도와 되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추운 외부의 온도가 막 추워도 코가 이렇게 시리고 콧물이 나겠지만 대사 기능 저하에 의해서 기초 체온이 저하가 되어도 코 점막이 거기에도 반응을 해서 추위에 더 민감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코가 막히거나 아니면은 코에 통증이 있거나 이런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소음이나 어한탕, 여태통기탕, 온패탕, 오니탕 이런 처방 쓰게 되는데, 이 여태통기, 온패, 오니가 굉장히 좀 특이한 구조죠. 그러니까 고방에서 나오지 않는 마황과 인삼이 만나는 특이한 구조. 이런 처방들이 인삼중기산 통기부품도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런 마황과 인삼이 만나는 구조가 이 동의보감 비문의 비색 비통 쪽에 나온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소음인 비염에 사실 한번 써봄직하지 않겠습니까? 소충원탕만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쪽 처방들은 소음인 비염에 그냥 마황 조금 넣고 싶을 때 그냥 씁니다. 그리고 구설문에서, 아까 전에 구설문은 기본적으로 구내염이 생긴다 해버리면 혈허, 음혈허가 1번이긴 하지만 구설문에는 똑같이 기혈도 나오기 때문에 구내염 생기는 거는 갑상선기능 저하에 의해서도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부신피로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곤하면 그냥 입이 허는구나. 이빨 흔들리는 거하고는 기혈하고는 관련이 없다. 열격발이증은 사실 음혈허가 메인이에요. 약간 인후가 막 정말 건조하다 이건 메인인데, 이 조문에 그냥 이렇게 보면은 나와 있어요. 혈허, 기허, 유담, 유열, 열격반이는 대개 여기에 속한다라고 하면서 사본자탕을 이야기는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에 배합을 시켜놨는데, 대부분의 조문은 근데 이제 혈조 이야기를 많이 하거나 혈관 이야기를 훨씬 많이 하기 때문에 열격반이는 음혈화 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최대한 많이 봐주면 기혈 구호까지는 볼 수는 있겠지만 사본자탕도 가능하고 똑같은 조문이에요. 팔물탕 가감하다. 네, 팔물탕도 있고 사본자탕도 있어서 이야기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음부두가 그러니까 이제 말도 못할 정도로 막 몸이 엄청 피곤한 거겠죠. 아니면 중풍후유증으로 말을 못한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기혈구호다라고 봐서 십전대부를 써라. 성시, 이것도 아까 전에 봤죠. 갑상선기능 저하할 때 목이 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조문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처방은 안 나와 있어요. 동의보감에 그냥 이 조문만 띵 나와 있습니다. 기여하고 위령하다. 그럼 보증기탕은 쓰면 되겠죠. 그리고 엄미, 목소리가 작다. 이거는 노곤상 쪽이나 아니면 호르편에 있는 나어 언어 쪽하고 관련이 많은 조문이겠죠. 그래서 원래는 보증기탕을 써라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인삼, 황기탕, 익기화 이런 걸 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처방을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품 많이 한다. 이것도 기혈 쪽하고 관련이 있다. 하품 많이 하는 게 원래 담병증인가요? 장부병증으로? 아닌가요? 갑자기 저도 헷갈리네요. 하품을 많이 한다는 것도 어쨌든 기혈에 의해서 유발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중요 체크 포인트고요. 호흡이 짧다, 소기, 해수, 천시 이건 아까 전에 폐로증에서 다 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처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처방도 그냥 다 보증기탕, 조증기탕, 인삼양념탕 이런 처방 쓰니까요. 인삼양념탕 같은 경우는 아까 기혈구호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기혈증에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혈구호와 기혈은 처방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등. 아까 등 같은 경우는 등이 아프다 라고 할 때 음혈호 쪽에서는 흉추나 경추 쪽에서는 없다라고 했는데 꼬리뼈의 통증이 특이하게 음호유화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는 배문에서 봐보면 배동이 나와요. 그리고 배동이 노건과 박노에 의해서 등뼈가 아플 때 이때 쌍화탕을 써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추나 환자가 많이 와서 추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허리가 아파요. 이럴 때 쌍화탕이 좋겠죠. 네. 그래서 유문에는
뭐 심유미 유기염 또 여기다가 제가 적어놨죠.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혈 구호에 더 가깝다고 보는 이유가 처방 구조도 그렇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진기혈방사 이렇게 돼 있죠. 기도 다 하고 기혈이 모두 다 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심유미 유기염이 간조신혈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음혈라고 보기보다는 기혈 구호 쪽에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주풀행 우리가 산 후에 여성들이 유즙이 잘 나오지 않는다 이때도 기혈 구호다라고 봐가지고 쓰는 처방들이 있어요. 이 처방들은 좀 특이적인 처방들 쓰고 있기 때문에 뭐 팔물탕 이런 것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처방을 딱 쓰는 게 더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문 쪽에서는 아까 음혈 쪽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양교 중에 되게 많이 나오죠. 대사기능 저하고 소화기능 장애하고 관련이 많으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음식상하고도 음식상 중에서 음식은 유해와 부족이 있는데 음식 부족증에다가는 자궁자탕, 육군자탕, 보존기탕, 성비유기탕 이런 것들을 쓰기 때문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복통 쪽에서도 양어기여자의 복통이 나오고 복중 4명, 배가 꾸룩꾸룩 물속 난다. 이때도 양어증에 해당하는 이중탕을 사용하는 처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기 부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옆구리 아플 때 기호도 가능하고요. 기호는 그거 나오죠 참. 혈로도 가능하고요. 기혈 구호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팔물탕 아까 전에는 사물탕에다가 시오 쓰는 처방이 나왔었죠. 음혈로 쪽에서는 여기서는 팔물탕 가감을 쓰는 처방이 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피부문에서 기호 쪽에 되게 특이한 게 나오죠. 바로 마목이죠. 아까 전에 제가 그 기병, 혈병 이야기를 할 때 기병 즉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나중에 동의보감 피부문에 마목이 나온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인데 동의보감의 마목편을 가보면 마는 기호야 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목은 습담 엔살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방이 보준기탕 가감방을 쓰고요. 신효 환기탕 쓰고요. 인삼 익기탕 쓰고요. 충화 보기탕 다 기혈을 주체하는 약물에다가 계지도 좀 쓰고 방풍도 쓰고 청풍도 쓰고 해갖고 이게 혈액순환을 좀 잘 시켜주는 향부자, 이기해우 시켜주는 기도 잘 돌리고 혈도 잘 돌리는 이런 약재들을 배합을 하는 것을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목향, 오약, 향부자, 청피, 이기지제 에다가 청궁계지, 행혈지제 이런 것들을 섞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색택증, 피부가 막 건조하고 탈락되고 이럴 때는 사음자탕을 쓸 수도 있고 펄물탕을 쓸 수도 있다. 그리고 특이적으로 발반증, 피부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단진이 생기는 게 이런 거는 왠지 인삼을 절대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특이하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전에 멋진 목사님하고 이 피부 처방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리긴 드렸는데 이걸 써본 적은 별로 없어요. 제가 그냥 소음인 환자분들한테 그냥 피부 질환한테 소음인 보준기탕이나 소음인 팔물분자탕 이런 쪽을 써서 유효한 케이스는 많이 있었는데 그거와 관련된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기가 극화해가지고 발반이 생긴다. 이건 아무래도 이제 장내 누수 증후군, 장누수 증후군, 리키거트 신드롬에 의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염증이 많이 발병하는 패턴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좀 갑상선기는 저하고 연결하기는 좀 힘들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기욱이 불택하다. 이거는 사실은 색택증하고 똑같이 보면 되겠죠. 육문에 나오는 조문이긴 한데 아까 색택증하고 똑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팔물탕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사지불용. 사지불용은 여러 군데 다 나오고 아까 전에 허로편에도 나오고 하는데 허로편에서는 보조기탕 썼는데 여기서는 십전대보를 쓴다. 기혈증인데 기혈 구호 처방을 쓴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기혈나 기혈 구호는 처방을 공유한다는 게 때문이죠. 그리고 종문에는 건각기, 학슬풍. 이게 이제 할머니들 다리 아픈 거잖아요. 다리가 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학슬풍 같은 경우는 뚱뚱 붓기도 하고 물 차는 거죠. 그러면서 통증이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혈 구호로 병리 기전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의보감 조문 자체는 간신 허약이라 해놓고 처방 조문에도 보면 기혈 허약 기혈 허약을 원인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혈 구호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독활기생탕, 강화숙당탕, 경험이방음, 대방풍탕 이런 쪽 처방을 써야 돼요. 이 대방풍탕은 유명하고 독활기생탕도 유명한데 경험 이방음은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처방 구조가 경험 이방음 구조가 훨씬 더
낮거든요. 대방풍탕하고 비교해도 별로 떨어지지 않는데 왜 대방풍탕만 유명한가 의문입니다. 독활기생탕이나 뭐 이런 처방들이야 뭐 방역합병 나오고 하니까 워낙 유명하지만 강화속단이나 독활기생은 뭐 이게 쌍둥이 처방이죠. 강화속단탕 방위를 동의보감 조문을 봐보면 독활기생탕에다가 상지생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속단으로 대체를 하고 독활 대신에 강화를 넣었더니 효과가 좋더라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같은 의미니까 그냥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독활기생탕만. 그리고 윗병, 다리에 힘 풀리는 근위영양증, 뭐 루게릭병 이런 쪽에 뭐 오른쪽 윗병일 때는 기혈증이다라고 봐서 사군자탕 가감. 이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기혈 구어증일 때는 자혈양근탕, 양혈장근 건보환 이런 쪽으로 쓰라고 됐죠. 자혈양근탕 이거 되게 많습니다. 어르신들 다리에 뭐 힘없다 이럴 때 이거 자혈양근 나가 있어요. 기혈 양허, 양족 위염, 불능 행독. 그리고 모발 탈모문 쪽에서는 뭐 허손지질이라 해가지고 뭐 맥현 기약 하는데 팔물탕과 한기본중탕 써라. 사실 조문 자체로 볼 때는 기혈만 설명하고 있는데 처방이 팔물탕 한기본중탕이라서 제가 기혈 구어주에다가 넣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성 전음 아까 전에 음혈 쪽 파트에서는 남성 전음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했는데 양기어 쪽 파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남성 전음에 산증이 나와요. 산증에 와 산증은 약간 뭐 전립선 비대 이런 쪽 아닌가 소복의 전음부가 불편하고 이런 쪽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인삼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싶은데 이렇게 나와요. 마땅히 인삼백출로 문제를 삼고 그 다음에 소도지제를 배합해라. 오수유 이런 것들을 이제 인삼백출에다가 배합하는 처방들이 나오게 되는데 조금 특징적이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진짜 뭐 피로하고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데 좀 전립선 비대 형태라든지 아랫배가 뻐근하다든지 이런 게 나오면 도기지제를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경중형통, 음경이 이렇게 막 가렵다. 이런 쪽에도 이 특이적인 게 보중익기탕에다가 청심윤자음을 이렇게 합방을 해가지고 먹는 처방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보중기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기어 쪽에 배치를 해놨는데 실제로 원인을 봐보면 간경혈허 화조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다 보중기탕 쓴 거기 때문에 기혈 구어에 해당한다고 보시는 게 더 맞겠죠. 이걸 좀 그래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병으로 인해 가지고 음경이 아프고 참을 수가 없다, 아프다, 오줌 누는데 되게 아프다, 전립선 염증이겠죠. 이럴 때 이게 기혈 관련을 해서 육군자탕 가감을 쓰게 됩니다. 근데 육군자탕 가감 말고 보중익기탕 가감방도 나와요. 방역합편에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좀 전립선에 문제가 있어서 남성들이 오줌 못 눌 때 왠지 소변 쪽하고는 기혈 쪽하고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흔히 생각할 수가 있는데 동의보감이나 방역합편에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여성 전음문 쪽에서는 자 지금 1분 남았네요. 여성 전음문 쪽에서는 아까 전에 제가 막 가볍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좀 이렇게 뭐가 밖으로 삐져나오거나 탈출되거나 이럴 때는 항상 보중익기탕으로 승고양기를 시켜갖고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게 한의학적인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음연, 음탈증에 보면 보중익기탕 쓰고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